4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우리 본문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급하게 원격 수업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줌에 서버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197페이지 13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글을 쓰는 과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글을 완성하고 난 뒤에 다시 읽어보고 적절하게 고쳐서 짜임새 있고 정돈된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바로 고쳐쓰기라고 하는데요. 자, 고쳐쓰기라고 하면 여러분이 쉽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맞춤법 점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고쳐쓰기에서는 맞춤법 점검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과 흐름을 점검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글의 내용과 흐름을 점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네, 쓰기 맥락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글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글의 내용이 예상 독자의 요구의 수준에 적합한지, 주제는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또 때로는 불필요한 부분이나 부적합한 어휘는 없는지,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고쳐쓰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고쳐쓰기에 거기에 더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글쓰기는 선생님이 이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과정은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회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글쓰기 과정 중에 어느 단계라도 다시 돌아가 이를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을 고쳐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기 맥락을 고려한 고쳐 쓰기의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다음엔 글쓰기의 태도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글쓰기는 다른 누군가를 지향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했었죠. 글쓰기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창작 활동이긴 하지만 글쓰기는 언제나 늘 읽을 독자를 염두에 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에는 윤리적 책임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문명의 발달, 기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쉽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글쓰기 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실수했네요. 글쓰기 윤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글쓰기 윤리를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가? 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한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왜곡이 되겠죠? 네,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을 자신의 것처럼 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죠? 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을 자신의 것처럼 쓰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하죠. 표절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지금 글쓰기 윤리에 대해서 왜곡을 하면 안 되고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과서 본문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 여기 197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CC라는 표시가 있다면 저작물을 공유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자, 이렇게 사람 표시가 있다면 글을 퍼갈 때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달라라는 뜻입니다. 또 달러 표시에 사선으로 금이 그어져 있다면 이거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 밑에 짝대기 2개, 이것은 자기가 쓴 어떠한 창작물을,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 2차 변경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네, 반시계 방향으로
화살표가 돌아가죠? 이것은 뭡니까? 화살표가 돌아간다? 아무튼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은 동의 조건 변경 허락입니다. 네, 저작자가 허락한 어떠한 일정한 동일한 조건에서만 2차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맥락과 관련하여 글을 쓰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자. 교과서 198페이지의 목표활동이 아닌 이해활동 첫 번째입니다. 자, 예상 독자에 대해서 글을 쓰기 전에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예상 독자가 지닌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거 교과서 어디에서 있던 거지? 네, 196쪽이요. 196쪽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쪽. 자, 또 예상 독자가 주제에 대해 어떤 태도나 관점을 보일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는요, 네, 주제가 내가 글을 쓰는 상황에 적합한지, 또 주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때 자신은 누구예요? 글을 쓰는 작가 나 자신이죠. 글쓴이를 말합니다. 자, 목적은요. 네, 내가 글을 쓰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시고, 그래, 설득을 목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시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체에서는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매체에 따라서 글의 형식이나 표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밑에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윤리를 파악해보자 나오네요. 자,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윤리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과서 1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선생님 따로 정리는 해주지 않을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과장하여 쓰거나 과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표현을 자신의 것처럼 써서도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해 활동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학습 내용, 갈래를 정리를 핵심 정리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네, 갈래는 설명문이 됩니다. 자, 이 글은 쓰기 맥락과 고쳐 쓰기라는 제목을 가진 글이고, 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죠? 네, 쓰기 맥락이 무엇인지, 글쓰기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글쓰기 과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고쳐쓰기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쳐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과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고쳐쓰기 과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쓰기 과정에서 점검과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네, 여러분, 예상 독자가 아니라 독자인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있었죠. 네,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의 글은 설명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는 아까 선생님이 금방 이야기를 다 해버렸죠. 쓰기 맥락을 고려한 글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 글에서 핵심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쓰기 맥락 4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쓰기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생각이 안 나신다면 앞 페이지로 한 페이지 돌아가 볼게요. 자, 글쓰기의 맥락 나와 있죠.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쓰기 맥락이라고 했고, 그 맥락의 종류는 크게 주제, 목적, 독자, 매체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글쓰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네, 맞아요. 글쓰기 과정은 내용을 생성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고쳐 쓰는 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핵심은 뭐예요? 이 4가지 단계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얼마든지 다른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회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회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 자, 다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반드시 글을 한번 되돌아 살피시면서 고칠 때, 고치고 수정하고 조정을 할 때
보다 완벽한 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고쳐쓰기 단계라고 했고요. 고쳐쓰기를 하는 방법은 맞춤법 점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흐름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글의 목적이나 예상 독자의 요구 수준, 또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지, 불필요한 부분이나 부적합한 어휘는 없는지, 문장과 문장 혹은 문단과 문단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단계 4단계는요. 점검과 조정이라는 하나의 과정으로 합쳐질 수가 있어요. 자, 점검과 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내가 쓴 글의 단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조정이라는 것은 거기서 수정할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오늘 수업이 아니라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수업을 잘 들으신 거라 할 수 있겠네요. 자, 특징은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당위적인 논조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글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논조가 당위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위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마땅히 옳은 것, 마땅히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요, 어미가 보시면 뭐뭐 해야 한다로 많이 끝나요. 자, 여기 노력이 필요하다라든지 고려해야 한다, 두어야 한다와 같은 어미들로 많이 끝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위적인 논조라는 건 마땅히 그렇다라는 의미로 마땅히 옳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학원이라던가 어디서 받은 자료에 당위적인 논조라는 말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을 다 잘 들으신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죠. 양해해줘서 고맙고요. 과제 잊지 않고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